사진 촬영이 취미인 저는 틈이 나는 대로 훌쩍 출사를 가곤 합니다. 유명한 장소보다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에 평범한 동네와 골목들을 돌아다니며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편이죠. 올해 2월의 어느 날, 그날도 저는 사진기를 들고 무작정 인천으로 가서 어느 한적한 동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촬영을 시작해 이 골목 저 골목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7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허기와 피로를 느낀 저는 무거운 사진기를 들쳐매고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던 정류장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빌라나 아파트 그리고 작은 골목 상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지저분한 넝쿨이 주렁주렁 달린 높다란 담벼락과 판자촌 같은 집들 그리고 문이 닫힌 상가들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평소에 겁이 없고 어딘가 탐험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이곳에서 괜찮은 사진을 건질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무작정 걸었습니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적당히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보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참 동안을 걸어도 정류장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주변은 갈수록 낡고 허름한 산동네처럼 변해갔습니다. 그제서야 길을 잘못 들었구나 했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골목 반대편으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다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허름한 집과 빈 상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골목을 혼자 걸으려니까 슬쩍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이 학생!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봤더니 골목 끝자락에 있는 간이 주차장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시는 게 보였습니다. 왠지 사람을 만나서 반갑다기보다는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죠. 인터넷을 떠도는 인신매매 이야기도 생각이 나더군요. 전 할머니를 무시하고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잠깐 나 좀 도와줘. 골목을 빠져나가려면 어차피 할머니 앞쪽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전 할 수 없이 거리를 조금 둔 상태로 할머니와 마주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진한 화장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는데 뭔가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듯한 그 모습에서 상당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짐 좀 저쪽 2층으로 옮겨주면 안 될까? 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리킨 건물은 창문 곳곳에 큼지막한 X자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이었습니다. 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저런 상가에 대체 물건을 옮길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의심을 했죠. 더욱 이상한 건 할머니께서 옮겨달라고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 아래에 놓여있던 그것은 소설책 2권을 나란히 붙여놓은 그 정도의 크기였는데 작은 천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저렇게 작은 물건을 옮기질 못하는 건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런 반응을 보이면 누군가 갑자기 훅 튀어나와서 달려들 것만 같았죠. 저는 마음을 애써 가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좀 많이 바빠서요. 그러면서 할머니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표정하던 할머니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지는 겁니다. 그때 간이 주차장 안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안쪽에는 시동은 걸린 채로 라이트가 꺼져 있는 승합차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전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불빛을 향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가다 보니
다행히 정유정이 보였고 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물론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짐을 옮겨줬더라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외진 장소에는 아예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